오늘 뉴스엘 라이브가 첫 번째로 준비한 소식, 바로 전한길 대 황현필 준비했습니다. 오늘 함께할 네 분 소개하겠습니다.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부장,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장윤미 전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네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앞서 보여드린 대로 전한길 씨와 황현필 씨 두 유명 한국사 강사 간 대결 구도가 벌어졌는데 바로 어제 광주 금남로에서 벌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집회 전에 했던 이야기부터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우리 광주 금남로 옛날 도청 있는데 그쪽이죠. 그 금남로 도청이 옛날에 5.18 민주화운동 그 현장 아닙니까? 민주화 지키기 위해서 이게 나왔다라고 한 번 더 외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역사를 강했던 사람으로 창피합니다. 진짜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된 선을 넘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참을 수 없다. 광주로 저도 달려가서 광주 시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강구 대변인님, 네. 전한길 씨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 전한길 씨가 마이크를 잡았던 집회에 참석하기도 하고 네. 굉장히 보수 진영 혹은 이제 탄핵 반대 집회 진영에서 스피커로 떠올랐는데 네. 황현필 씨는 처음이에요. 네. 민주당이나 혹은 탄핵 반대 집회에서 좀 기획을 한 걸까요? 전한길 씨에 대비해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뭐 확인은 못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황현필 강사 같은 경우도 어쨌든 광주 출신입니다. 예. 그리고 나름대로 5.18 정신에 대해서 되게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강사이고 역사의식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과연 광주에서 일어나는 어떤 탄핵에 대한 반대 집회에 대해서 본인이 나서야겠다라는 고민을 좀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연단에 오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제가 듣기로는 어쨌든 탄핵 반대 집회 분들이 더 많이 좀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광주에 계신 분들 중에서 탄핵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광주에 있는 계신 분들 중에서 탄핵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금남로에 모이는 것이 의미가 있지, 탄핵 반대를 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모여들어서 사람이 많은 것은 저는 솔직히 의미가 좀 없고 취지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어제 물리적인 충돌이 없이 끝났다는 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예, 광주에서 탄핵 반대 집회에 집회 참여 인원이 더 많았다는 부분을 우리 강 부대변인께서는 광주 지역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몰린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셨는데, 김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광주에서 많이 모였는지 아니면 광주 밖에서 사람들이 광주로 많이 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광주로 많이 갔다는 것도 광주에 있는 분들한테 본인들의 생각을 말하고자, 전달하고자 이렇게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광주라는 곳에 대해서 사람들이 강기정 어떤 시장이나 아니면은 박균택 의원 같은 경우는 뭐 극우다, 아니면 사실상 그분들에 대해서 쓰레기 취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본인이 지금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 개인을 지키고자 그런 걸 넘어서 대통령에 대해서 법 적용에 있어서 과연 절차적 정당성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에 대해서 본인들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꾸 극우다, 뭐 아스팔트 우파다, 그런 쓰레기라는 것에 대해서 온몸으로 내가 거기에 참석함으로써, 한 사람이지만 내가 하나의 그 숫자를 더함으로써 이게 아니라는 것을 온몸으로 좀 보여주는 그런, 어떻게 보면 하나의 움직임 아니었을까, 그런 예.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집회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를 해봤다면 지금부터는요, 앞서 보여드렸던 그 두 사람에 좀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전한길 씨가 광주는 민주화의 상징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민주화를 위해서 광주로 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황현필 씨는 민주화의 상징인 광주에서 어떻게 비상계엄 옹호 집회를 하느냐라고 받아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두 사람은 민주화를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도 주장이 다른 셈이죠. 어제 집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붉은 옷을 입고 왔습니다. 광주 시민들께서 독재에 맞서서 피 흘리고 희생하신 것을 잊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1980년 광주 시민의 피로 인해서 이 땅에는 민주주의가 정착되었습니다. 열등의식 있는 자들이 광주를 폄훼하고 윤석열을 지지하는
어제 집회는 아무래도 전한길 씨와 황현필 씨 이 두 사람이 집회에 뭐랄까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꼭지점이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집회 참석자들이 그 두 사람을 주목하고 있었을 텐데요. 어제 집회에서는 두 사람이 서로를 저격하기도 했습니다. 그 강사는 6.25 전쟁은 미국이 일으킨 전쟁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가 더 올바른 역사 강사입니까? 저것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구구 아니에요. 쟤네들은 친일 매국 세력이잖아요. 독재 추종 세력이잖아요. 학살 동조 세력이잖아요. 구자영 부장님. 네. 아무래도 일타 강사들, 유명 강사들이다 보니까 언변이 화려할 것이고 또 게다가 과목이 역사이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해석되려지도 많은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할 텐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 역사 강사 두 명이 스피커가 됐는데요.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을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사람 다 한국사 강사 아닙니까? 한국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우리 후세들이 봤을 때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을 전달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현안으로 되어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어느 한 사람은 찬성하고 어떤 다른 사람은 반대하고 만약에 저 두 사람의 한국사 강의를 받는 어린 학생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도대체 대한민국의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바른 선택인가? 이거에 대해서 오히려 한국사 강사들이 나서서 더 헷갈리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오히려 저 두 사람은 한국사 강사 출신이라는 것을 이제 떼고 자신의 어떤 정치적 견해를 밝히기 위한 정치 행위에 나서는 것이 차라리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어떤 선택이 내려졌을 때 그 선택이 과연 존중받을 만큼 민주적인 절차에 따른 합리적인 결과냐. 이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그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이지 저 두 사람의 주장이 옳소 하면서 이 군중 집회를 따라가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더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금의 탄핵 국면과 헌재 심판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악연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서로 다른 역사관으로 충돌하기도 했는데요.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한국전쟁 6.25는요. 미국이 연출, 각본, 시나리오를 다 짰던 전쟁입니다. 미국이 일으킨 전쟁이에요. 현대사 공부하는 가장 큰 목적과 의의는 뭐다? 성숙한 반미의식을 키우는 거라고 이야기했죠. 어떤 강사는 또 6.25는 미국이 연출, 각본, 시나리오를 다 짠 전쟁이다. 그리고 우리가 현대사를 공부하는 목적과 의의는 성숙한 반미의식을 기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직도 그 강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잘못됐다면 해명하거나 또는 사과하는 영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죠. 건국전쟁과 관련해서도 이 둘은 부딪힌 적이 있습니다. 대학의 학자들, 교수님들 왜 시국성명까지는 좀 그렇지만 이 영화 나쁜 영화니까 보지 말라고 국민들에게 왜 알리지 않습니까? 이 땅의 지성인으로서 기백과 양심은 도대체 개나 줘버렸습니까? 보지 마라 하는 사람이 더 이상해요. 뭐 역사 강사라고 자칭 역사 교수를 하는 사람들 보면은 뭐 그 영화에 대해서 찬반박 있던데 보고 안 보니만 내 마음이야. 네, 황현필 씨는 이재명 대표 지지 성명을 내기도 했고 실제로 이재명 대표와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한길 씨는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보수 성향을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장 변호사님, 네. 이 두 사람은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른 입장인 것 같아요. 일단 역사라는 게 워낙에 정치 이념이 또 상충하고 본인의 어떤 정치적 지향에 따라서 역사적 해석 관점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양상이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바로 어제 있었던 광주에서의 계엄 찬성 집회는 좀 동의하기 어려운 지점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이를테면 이 12월 3일 계엄 당일날 광주 시민분들이 버스를 대절해서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계엄과 관련해 트라우마를 그 어느 지역의 시민보다 많이 갖고 계신 곳입니다. 그런 곳을 일부러 사실상 어떤 이 집회 장소로 채택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전한길 강사 같은 경우에는 민주화의 어떤 이념을 더 받들기 위해서 이 장소를 채택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 계엄 불법 때문에 그리고 위헌적인 요소 때문에 이 탄핵 심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회는 그냥 일반 집회와는 양상을 달리합니다. 헌법재판관 한 명 한 명을 호명하면서 우리는 헌법재판소를 휩쓸어 버릴 거다 이런 말을 정말 가감 없이 하고 있거든요. 연사들이. 이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광주 정신도 아니고 그걸 본인들 입맛에 맞게 이야기하는 건 전 어떻게 보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 대변인님 말씀 있으실까요? 저는 무엇보다도 그 강의 역사를 가르치는 분들 중에서 팩트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관점과 어떤 본인의 어떤 소신 입장이 있을 수 있는데 전 6.25 관련해 가지고 예. 그 저희 황 선생님께서 이거를 미국이 연출 기획하고 뭐 시나리오 다 짰다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과연 지금 국민들이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인가? 그다음에 반미 그런 얘기를 막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전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양측의 관점에서. 그렇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의 어떤 목소리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이재명 대표가 미국에 대해서 점령군이라고 얘기를 했다가 최근에 고마운 존재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황 선생님을 만났을 때 이재명 대표께서 민주당의 아버지께서 뭔가 이거 입장을 바꿔라 그렇게 얘기하실 건지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받아들이기 너무나 힘들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